어이, 김순경, 이쪽으로 와봐. 경찰이 된 지 6개월. 나는 야간 순찰 중 취객과 시비가 붙었고 취객을 전치사주로 입원시켜버렸다. 이 일이 SNS에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어 과잉 진압이냐 아니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마침내 결과 통보를 받게 되었다. 김순경, 자네는 해병대에서 복무를 했던데 귀신이나 잡지, 사람을 잡으면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쓰러진 상태에서도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취객이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CCTV에 깨진 술병을 흉기로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의 모습이 찍혀 있어서 심한 과잉 진압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네. 그렇습니까? 자네가 아직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니까 잠시 타지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조금 시골이긴 한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군. 아마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수로에 빠지거나 해서 실종된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경찰이 한 명밖에 없어서 수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네. 이번 기회에 시골 공기도 좀 쐬고 그 욱하는 성격 좀 고쳐봐.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외딴 시골 마을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 낯선 시골의 풍경은 기묘했다. 분명히 낮 시간인데도 안개가 땅에 스며들듯 낮게 깔려 있었다. 낮 시간에도 이렇게 어둡다니. 마을 입구에서 경찰복을 입은 여성과 마주쳤는데 아마도 나를 마중 나온 것 같았다. 반가워요, 김순경. 이곳의 모습이 낯설 텐데 방금 전에 실종 사건이 접수되어서 현장에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네, 바로 가시죠. 나는 박경이라는 상관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고 한 주택에 도착했다. 이 집에 엄마랑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이가 신고를 했더라고. 일단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박경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만났다. 눈이 벌겋게 부은 아이가 울먹이며 치킨을 사온다고 외출했던 엄마가 5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경이는 아이를 달래주면서 내게 말했다. 김순경, 미안한데 아이 엄마가 치킨집에 들렀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치킨집은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박경이는 간단하게 약도를 그려서 내게 건네주었다. 아이를 돌보는 박경이를 뒤로하고 나는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을 주변을 둘러보았다. 딱 봐도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빈집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사이에 낡은 간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례합니다. 댁이 이번에 새로 마을에 온다고 했던 경찰이유? 네, 오늘 저 위쪽에 사는 아주머니가 치킨을 사러 오셨었죠? 응? 그게 뭔 소리여? 오늘은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는디. 닭집 주인의 말을 듣고 가게를 나와 박경희에게 연락했다. 실종되신 분이 닭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집에서 닭집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도대체 어딜 가신 거지? 한번 마을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통화를 끊자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장산범을 알고 있나? 응? 장산범이요? 장산범 백음수라고도 하지. 하얀 털을 가졌고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짐승이네. 어르신,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내는 짐승이라니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끼! 이 사람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했어. 하얀 몸뚱이를 가진 짐승이 사람을 물고 사라지는 모습을. 나는 노발대발하는 노인을 진정시켰다. 진정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침이 튀었다. 내가 확실히 봤어. 저 멀리 버려진 교회가 보이지? 실종된 사람들은 저곳에 간 이후로 사라졌어. 노인이 손짓하는 방향을 살펴보니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낡고 허름한 교회가 보였다. 저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응, 맞아. 내 친구도 교회에 갔다가 사라졌어. 교회에 직접 가보셨어요? 안 갔지. 장산범이 사는 곳에 들어갔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친구분이 교회로 가시기 전에 따로 남기신 말은 없었나요? 그때 친구가 아내가 교회에서 자길 기다리고 있다고 중얼거리긴 했었지. 그 친구 아내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아마 장산범이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냈을 거야. 사람들을 목소리로 홀려서 잡아먹는 짐승이라니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조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나는 노인에게 감사를 전한 후 곧장 교회 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교회에 가까워질수록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안개가 자욱해졌다.
교회에서 실종 사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박경희와 아이가 있는 집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박경희님, 김순경,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땐 배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박경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는 납치되었어. 범인은 누굽니까? 그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박경희는 내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아이와 함께 계속 이 집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 엄마가 왔어. 문 좀 열어봐. 내가 문을 열자 하얀 짐승이 나에게 달려들었어. 급히 총을 꺼내 사격했지만 하얀 짐승은 아이를 납치한 후 순식간에 집 밖으로 사라져버렸어. 박경희의 말을 듣고 나니 길에서 만난 노인이 말해준 장산범 이야기가 떠올랐다. 장산범이라는 짐승이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인해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전설에서나 나오는 장산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김순경, 나는 지혈을 하고 따라갈 테니 일단 그 짐승을 쫓아 납치된 아이를 찾아야 해. 아마 교회로 갔을 겁니다. 나는 박경희를 뒤로 하고 서둘러 교회로 달려갔다. 나는 교회에 가까워지자 권총을 꺼내 들었고 교회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으나 주변은 고요했다. 교회에 지하실 같은 곳이 있나 수색해봐야겠는데 교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순경, 이곳엔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오셨네요? 뒤를 돌아보자 하얀 털로 뒤덮인 짐승이 등을 보이며 앉아 있었다. 등은 기괴하게 휘어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털 사이로 울컥이는 살덩이가 들썩였다. 김순경, 나를 잡으러 왔어? 소리는 분명 박경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끝에서 들리는 이물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기괴함이 있었다. 그 짐승이 고개를 돌렸다.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입은 턱 아래까지 찢어져 있었다. 김순경, 맛있겠다. 장산범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권총으로 조준했다. 장산범은 소름 끼치는 웃음을 남기고는 교회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장산범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순경,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경희님, 지금 오셨습니까?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자 눈앞에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김순경, 내가 떠난 줄 알았어? 나는 꼼짝없이 장산범의 긴 팔에 붙잡혔고 장산범은 거대한 입을 벌렸다. 김순경, 맛있겠다. 장산범이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고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급히 교회 밖으로 도망가 버렸다. 김순경, 괜찮아? 박경희가 늦지 않게 교회에 도착해서 나를 구해주었다. 하마터면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이 교회로 마을 사람들을 유인해서 잡아먹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어. 나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들며 장산범이 총에 맞아 흘린 피가 바닥에 묻어있는 모습을 보았다. 박경희님, 저놈은 제가 추적하겠습니다. 내가 장산범을 쫓아 곧장 교회로 달려왔기 때문에 납치된 아이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나보다 이 마을의 지리를 더 잘 알고 있는 박경희가 장산범의 거처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회 어딘가에 짐승의 거처가 있을 텐데 그곳을 찾으면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박경희도 내 의견에 동의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경, 조심해야 해. 아이를 찾으면 바로 지원하러 갈게. 숲으로 도망갔을지도 모르니 여기 무정이를 하나 가져가. 숲에선 핸드폰이 안 터지거든. 나는 무정이를 챙겨 핏자국을 따라 이동했고 핏자국은 숲으로 이어졌다. 숲으로 진입할 땐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핏자국을 따라 산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짐승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총을 꺼내 들었다. 김순경, 나를 따라온 거야? 덤불 옆에 하얀 형체가 보이자 서둘러 사격했다. 장산범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순식간에 모습을 감춰버렸다. 나는 짐승을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놈이 다쳤을 때 잡아야 해. 나는 장산범의 핏자국을 따라 숲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딘가 이상했다. 분명 직선으로 달렸는데 아까 봤던 바위가 또 보였다. 같은 길을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들자 나무가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장산범이 점프하며 나를 덮쳐왔다. 김순경, 맛있겠다.
신속한 사격으로 한 발은 다리에, 한 발은 가슴에 명중했다. 장산범은 괴로운 듯 바닥에 쓰러졌고 나는 자리에 서서 짐승의 최후를 바라보았다. 김순경, 너무 아파. 장산범은 거칠게 숨을 쉬다가 곧 숨이 멎었다. 숨을 돌리고 있을 때 무정이의 잡음이 들려왔다. 김순경,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교회 지하실에서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뼈무더기를 발견했는데 신원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짐승은 잡았나요? 네네, 사살했습니다. 사체가 있는 위치 근처 나뭇가지에 형광 테이프를 감아놓고 하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교회 쪽에서 만나요. 무전을 종료한 후 나는 근처 나뭇가지에 형광 테이프를 감아 위치를 표시해놓고 산에서 내려갔다. 산을 내려가면서 마을의 정형을 살펴보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을에 불빛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아직 잘 시간은 아닐 텐데. 교회에 도착할 즈음 무전이 왔다. 김순경, 어디에 있어? 곧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래, 빨리 와.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자 사방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정이를 손에 들었다. 무정이의 잡음이 내 바로 앞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라이트를 켰다. 라이트를 켜자 십자가 아래로 기괴한 실루엣들이 보였다. 이런 하얀 짐승들이 사방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장산범이 한 마리가 아니었어? 수많은 장산범들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김순경, 괜찮아? 엄마 보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토종닭집입니다. 사람 살려. 나는 탄창이 빈 권총의 반가쇠를 힘없이 당기며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현재 이 마을에서 생존자는 나뿐인 것 같다. 이제 나만 남은 것이다. 장산범 하나가 내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거대하고 징그러운 입을 쩍 벌렸다. 김순경, 맛있겠다. 김순경, 무슨 일이야? 뭐, 마을 사람들이 전부 실종되었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니 이상하네. 알았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만큼 인력을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파견 인력들이 마을에 도착하면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알겠어. 그쪽에서 조금만 버티고 있어. 끊는다. 속보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수색에 투입된 구조 인력 또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마을 전역은 정부 명령에 따라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종된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여전히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실종자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종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